선언. 우리는 편지를 씁니다. 3.1포 동남시. 북녘 동포에게 편지 쓰는 사람들 여건. 12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제각각 북녘 동포에게 쓴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첫 장면, 첫 문장이 덜컹 빗장을 뚫고 나와 훅 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북녘에 계시는 나와 비슷한 또래 선생님이 이 편지를 받기 바라며 꿈같은 편지를 씁니다. 꿈같은 편지를 쓰다니요.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하든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남북 분단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아침에 찢겨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점이 뜯겨나간 아픔에 허덕이면서도 편지 한 장 할 수 없었던 세월. 그 세월이 7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편지를 씁니다. 70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쓴이는 꿈같은 편지를 쓴다고 말했을 겁니다. 눈물겨운 선언입니다. 편지는 이어서 자기 교직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이 편지를 북에 있는 누군가가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면서도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는 뜻에 동참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 쓰면 쓸수록 꼭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답장을 해주었으면, 그래서 또 내가 답장을 보내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남과 북이 온전히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생전에 맞이하기를. 남쪽이 모자라는 부분은 북에서 배우고 북쪽에서 힘든 일은 남쪽에서 배우면서 지금보다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해집니다. 공회장. 물론 편지가 지금 당장 북녘으로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은 편지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통일부에서도 우리의 뜻을 알고 힘을 다해 도와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쓰는 목적은 보내는 데 있지만 쓰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뭐라 편지를 쓰지?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한 동포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 글과 말로써 소통을 시작한다는 것. 얼굴은 모르지만 상상일지라도 관계를 만들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을 고르는 정성을 들이는 모습. 거기서 우리의 작은 시도지만 소중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현우. 그렇지요. 편지를 쓰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 상대를 생각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소중한 실천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70년을 그리워하고만 살았다면 덜 억울합니다. 오히려 정오를 쌓고 미움으로 단련하는 세월을 보냈다니 이것은 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휴전선 가까이 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사는 강원도 양양은 38선 이북입니다. 전쟁 뒤에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바대로 수복지구라는 이남 땅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거짓 교육, 정오 교육과 마찬가지로 평화니 이웃이니 이런 말에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 때 이곳 젊은이들 대부분은 북쪽 군인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외할아버지 형제들 역시 북쪽 군인이었고 전쟁 때 사망했거나 북으로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동생은 혼인한 지 1년 만에 전쟁에 나갔다가 북으로 갔고 남편이 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각시도 아기를 등에 업고 눈 내리는 설악산을 넘어 북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이산가족 아닌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친척은 모두 이산가족입니다. 그리운 마음을 숨기고 거짓 마음을 밖으로 내세우며 살아온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4대 5대 후손들이 태어나 자라는 중이고 이제 학교 교육이 달라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탁동철. 학교 교육이 달라졌고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한평생 그리움에 지쳐서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신 노인들은 어찌합니까? 그분들의 아픔은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함흥에서 나셨는데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하셨습니다. 남한에서 다시 결혼하시어서 이남 5녀를 두었습니다. 누님 셋, 아래로 동생 셋, 제가 중간이지만 장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명절 차례 때마다 북에 두고 온 일남일녀 자식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당신이 사시는 동안 통일이 안 되면 저에게 북에 있는 형과 누나를 꼭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가 제 심중에 박혔나 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배달은 형제지만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 홀로 남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을까? 이제 제가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형님과 누님도 70이 넘으셨으니 하루빨리 통일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혈육 간에 만나볼 길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겠지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분단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북에 있는 가족들을 꼭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하셨는데 만약 제 생애에도 통일이 안 된다면 아버지가 제게 했던 것처럼 차례 지내고 번복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승표. 우리가 편지를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분단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편지를 쓰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동안 화해와 평화의 에너지가 살벌한 철조망을 녹여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수진 씨 글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에서 벽면 가득했던 항일투사의 영정과 야전에서 베고 잤던 돌베개를 보았습니다. 만주벌판 말달려 깃발을 꽂던 패기가 우리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처절한 독립운동의 기록들은 지금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갈등으로 생계를 삼고 더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인 생명까지 얻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주 많습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덕을 보고 이용하는 나라들도 한반도를 빙 둘러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것 따위 눈길도 주지 말고 크게 한번 마음 열어 멀리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잡힐 듯 말 듯 안타깝기만 하고 고비마다 마음을 졸이지만 희망합니다. 한반도에 기어이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서로 문을 열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기를, 그래서 저마다 꿈도 커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기를, 누구나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고맙습니다.